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이제 PLC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이런 PLC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PLC의 구축하는 특징, 그럼 PLC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특징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C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항 있고, 이 PLC도 우리가 네 가지 종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PLC의 구축 형태가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하드 PLC, 하나는 소프트 PLC, 하나는 컴팩트 PLC, 하나는 우리가 슬롯 PLC라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LC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게 됐는데 각각적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PLC를 구축하는 형태 네 가지 종류를 아셔야 됐는데, 근데 이 PLC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PLC 언어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개를 다 운영하는. 그래서 이 PLC, 즉 IEC 61313 PLC 언어만 익히게 되면은 이 네 가지 PL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축 형태,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됐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하드 PLC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 이 PLC인데, 주요 특징이 PLC 하드웨어 솔루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LC 하드웨어 이 솔루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하드 PLC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지멘스의 우리가 PLC, 즉, 그죠. 여기 스마트 PL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컬회사. 옛날 이름은 알렌 브라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에서 쓰고 있는 PLC7 또는 여기 컨트롤 로직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의 멜사에서 나온 쓰고 있는 일본의 미쓰비시사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나온 멜색 PLC라든가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베르네커 라이너에서 나온 비엔날 PLC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하드 PLC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비엔에서 나온 PL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컴팩트 PLC에 더 이제 속했다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드 PLC의 주요 장점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PLC 하드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부팅이 빠르게 됩니다. 부팅이 아주 빠르게 되죠. 굉장히 빠릅니다, 부팅이. 그 다음에 실시간, 리얼타임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리얼타임 동작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이게 확장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 일단 모듈만 계속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PLC를 계속 확장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도 상당히 뛰어났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아주 험악한 환경, 즉 우리가 물기가 있거나 이런 진동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드 PLC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IP 등급이라고 그러고 IP 등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숫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따라서 IP 6, 7하게 되면 우리가 6하면 우리가 진동이 가장 센 겁니다. 흔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7이면 우리가 이런 이제 물기가 있는데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아주 센 물 같은 이런 게 그 떨어지는 크기까지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P 등급이 아주 높은 부분, 그걸 볼 때 가장 높은 경우는 6, 7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P 등급이 가장 높은 6, 7. 즉 6은 우리가 진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막 위에서 이런 쇠물 같은 게 막 두께도 넓고 한 개 막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게 하드 PLC이기 때문에 이 하드 PLC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 비용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 하는 이런 그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프트 PLC라고 나왔는데 요건 이제는 사실 나온 건 이제 90년도 후반에 나왔어요. 1990년도 후반에 나와서 우리가 PLC 소프트웨어 또 솔루션 이제는 요거 이제 PLC 하드 PLC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드 PLC에서 쓰고 있는 요 소프트웨어, 요 프로그램, 요 툴만 갖고 와서 이제 요걸 이제 돌리는 겁니다. 즉, 요거는 우리가 요거 PLC에다가 요걸 설치를 해줘요. 미안합니다. PLC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있는 PLC를 돌리는 툴이 있어, 운영 툴이요. 예를 들어 우리 지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텝 7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스텝 7에 있는 요 프로그램 툴만 가지고 요걸 갖다 우리가 일반 산업용 PC에다 요걸 갖다가 깔아줍니다. 그래서 산업용 PC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쓰면 어때요? 그냥 우리가 PLC 쓰는데 PLC를 따로 살 필요 없이 PC에 있는 툴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걸 산업용 PC에다 깔아주면 됩니다. 깔아놓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가 여기 있는 CPU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하드 PLC는 그 고유 CPU가 있어요. 근데 요 슬롯 PLC는 이 고유 CPU가 없고,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요. PLC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PLC는 고유 CPU가 있지만, 요 소프트 PLC는 우리가 PC에 있는 요 CPU를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CPU, 그죠? 우리가 PC 안에 있는 그 CPU에는 우리가 PC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막 돌고 있잖아요. 윈도우도 돌고 있고, 엑셀도 돌고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돌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런 운영 툴에 있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섞여서 돌다 보니까는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PC에서 있는 여러분들 CPU는 우리가 온갖 우리가 PC 한번 틀었다면 우리가 PC에는 프로그램 같이 다 돌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우리가 그 기반에 우리 프로그램에 돌기 때문에 윈도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려고 우리가 거기다 두었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도 쓰고 여러분들 썼던 엑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저장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서 다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속도가 늦다. 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편리하죠. 왜? PC는 여러분들 쓰는 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아주 늦다. 그 다음에 이거 시작, 부팅된 것도 시작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PC 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PLC는 한번 휙 그냥 한번 돌긴 했는데 반면에 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늦습니다. 왜? PC에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상당히 느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우 높은 불화에서 불안정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PC에 있는 요 CPU라고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요 소프트 PLC 쓰려면은 우리가 뭘 많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요런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요 CPU가 얼마만큼 먹고 있나 하는 걸 우리가 봐줍니다. 그래서 CPU의 용량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몇 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항상 우리가 CPU에다 그 영향을 두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만 우리가 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요런 리얼타임, 하드 리얼타임은 힘들고 우리가 요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리얼타임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프트 PLC 쓰는데 사실상 잘 안 써요. 근데 요 두 개를 서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드 PLC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있고, 이런 소프트 PLC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있는데, 이런 하드 PLC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우리 또 다시 이런 컴팩트 PLC, 즉 소형 PLC라고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조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PLC도 우리가 어떤 거는 굉장히 커요. 용량 큰 우리가 설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큰 PLC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격적 면에서도 좀 비싸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을 우리가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가 컴팩트 PLC라는 걸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PLC를 쓰고 있는데 요걸 우리가 씀으로써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은 공간을 절약하는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가격이 비싸면 누가 쓰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겁니다. 소규모 작업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로 쓰이는 간단한 이런 이제 단위 장비, 단위 기기 또는 이런 우리 어느 특정 이런 이제 단위 설비에만 우리가 이제 쓰는데 아주 적합하지. 우리가 하던 생산 라인에다가 이 컴팩트 PLC는 쓰기 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롯 PLC가 있습니다. 이 슬롯 PLC는 이게 PC에서의 이 모든 전원을 PC에서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PC가 우리가 이 고장나면 당연히 이 소프트 PLC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른 응용, 요 프로그램과 전원을 같이 또 공유한다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PC 안에 있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 돌도 시구와 같이 다 돌기 때문에 실시간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아두셔야 돼서 PLC의 성능에서 영향을 줄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합해져서 부하가 높을 경우죠. CPU를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는 PLC의 성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 PLC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PLC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컴팩트 PLC를 우리는 소형 PL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PLC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구성 요소가 이런 하우징에 단일 회로 기판에 함께 넣는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이런 PLC 안에 우리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구성 요소가 이런 하드 PLC 때는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슬롯
요런 이제 PLC에서는 예, 바로 이게 이제 이 소프트 PLC를 우리가 확장한 거라고 하죠. 저 소프트웨어 PLC를 우리가 보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롯 PLC에는 요 PCI 플러그인 카드로 직접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생산 데이터 저장과 같은 특정 작업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요 PC가 PLC 하드웨어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소프트 PLC와는 달리 요 슬롯 PLC에서는 보조 프로세서와 자체 운영 체제가 있어서 PC 프로세서와는 독립적으로 제어 작업을 실행한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분산형 액추에이터 및 센서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슬롯 PLC는 우리가 이런 컨트롤러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를 따로 PC에다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러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보조 프로세서와 자체 운용 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롯 PLC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런 컨트롤러가 포함되고, 그리고 이러한 슬롯 PLC에서 쓰는 이런 PLC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요 PC에다가 연결하는 이러한 이 소형 이런 요 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 업로드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그 장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슬롯 PLC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PLC의 구축과 이제 특징에서 강의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PLC의 우리가 이제 장단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얼타임에 대한 이런 것도 새로운 용어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PL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제 하드웨어, 어떤 이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걸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PLC 언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PLC, 한 번은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번에 설명했던 자동화 피라미드를 조금 더 보강해서 딴 여러분들 그걸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4.0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 4.0이 지금 여러분들께 많이 지금 피부에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인더스트리 4.0이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 들어가는 기술이들 여러 가지 이 곁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핵심만 여러분들께 딱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핵심만 딱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던가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서 거기에 인더스트리 4.0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 소위 요즘 많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죠. 디지털화니 디지털 전환이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배우시는데, 그런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즉 디지털리제이션, 그것도 우리 디지털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우시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OPC-UA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